2023년 본격화한 글로벌 긴축 정책은 국내 내로라 하는 대그룹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은 주력인 반도체 사업에서, LG와 롯데그룹은 석유화학 사업에서 적자를 냈거나 바닥권 이익을 냈습니다. 특히 SK와 롯데그룹은 유동성 문제까지 불거지며 불안정한 재무구조가 부각됐는데요. 재계 9위 HD현대그룹은 표정이 밝은 몇 안 되는 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사업 중 조선과 건설기계 부문이 올해 펀더멘털 개선을 이뤘습니다. 2년 전 단행한 수조 원 규모의 기업 공개와 인수합병, 빅딜이 불경기에 결실을 내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내실을 다진 HD현대그룹은 2023년 말 3세 경영 체제를 강화하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HD현대그룹은 조선과 에너지 정유, 건설기계 사업을 주력으로 합니다. 지주사인 HD현대가 세계의 중간지주사를 거느리는 구조입니다. 조선 중간지주사는 한국조선해양인데 산하의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중간지주사는 정유업을 직접 영위하는 현대오일뱅크입니다. 건설기계 중간지주사는 HD현대사이트솔루션으로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2023년 그룹 분위기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주사를 비롯해 조선과 건설기계 핵심 계열사들 등급이 줄지어 올랐습니다. 포문을 연 곳은 지주사인데요.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5월 HD현대 등급을 A- 긍정적에서 A0 안정적으로 한 노치 상향했습니다. 이어 올 10월엔 조선주력사인 HD현대중공업 등급을 A- 긍정적에서 A0 안정적으로, HD현대삼호중공업 등급도 BBB 긍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올렸습니다. 11월엔 건설기계 부문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양사 등급을 모두 A- 긍정적에서 A0 안정적으로 상향했습니다. 나머지 신용평가사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신용등급은 회사채의 디폴트가 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수년간의 실적과 재무상태, 중단기 업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 결과입니다. 주력 5개 계열사 등급 상향은 그룹 펀더멘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신용평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조선 부문을 대표하는 한국조선해양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15조 3,0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12조 3,607억 원에 비해 23.8%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727억 원 적자에서 1,211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건설기계 부문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비상장사라 분기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지만 자회사들이 상장사라 최근 흐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HD현대건설기계는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1.1% 늘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464억 원에서 2,304억 원으로 57.4% 증가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도 같은 기간 매출이 3조 5,193억 원에서 3조 6,780억 원으로 4.5%, 영업이익은 2,661억 원에서 4,042억 원으로 51.9% 늘었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올 들어 실적이 악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뛰어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142억 원인데요. 전년 동기 2조 7,769억 원과 비교해선 77.9% 줄었습니다. 조단위 빅딜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이 비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룹 주력사인 HD현대중공업 IPO는 시기가 절묘했습니다. 2021년 9월 초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당시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팬데믹 이후 IPO 시장에 본 공모 광풍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이후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HD현대중공업 공모는 1조 원에 달하는 빅딜임에도 수요 예측에서 1835대 1에 달하는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당시는 조선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컸으나 당장엔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그해 연간으로 영업손실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325억 원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시기가 절묘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투심이 살아있을 때 IPO를 해서 약점 적자를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론 알려진 바와 같이 IPO 열기가 차츰 꺾이기 시작했고 2022년 1월 현대엔지니어링과 2022년 5월 SK실더스가 시장에서 냉대를 받고 공모를 철회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확충한 자본 1조 원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차입금 해소에 썼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2020년 2,361억 원에서 2021년 2,651억 원, 2022년 5,14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총차입금은 2020년 말 4조 5,630억 원에서 2021년 말 3조 4,845억 원, 2022년 말 2조 6,48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HD현대중공업은 선제적 IPO 덕에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고 올해 실적 반등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올 3분기까지 매출 8조 5,508억 원은 전년 동기 6조 3,712억 원 대비 2조 2천억 원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113억 원 적자에서 399억 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과거 쌓은 저가수주 물량을 올해 거의 다 털어내 내년 수익성이 더 가파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년 전 인수한 HD현대인프라코어도 성공작으로 평가받습니다. 2021년 8월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지분 29.94%를 8,5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HD그룹은 직전까지만 해도 조선과 에너지가 사업 양대축으로 평가됐는데 이젠 건설기계까지 포함해 3대축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올 들어 현금 화수분 역할을 해준 결과입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가 올 3분기까지 번 영업이익은 4,042억 원으로 한국조선해양의 1,211억 원보다 3배가 많습니다. 그룹은 펀더멘털 개선을 이룬 것을 기반으로 올 연말 3세 경영 강화에 나섰습니다. 사장단 인사에서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HD현대그룹은 그간 3세 경영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있었는데요. 정 부회장의 부친이자 HD현대 최대 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2002년부터 경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권오갑 회장을 필두로 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2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3세인 정 부회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 대리로 입사해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년 만인 2018년부터 경영진으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HD현대 경영지원실장으로 부임해 그룹에 대한 큰 그림에 관여했고 HD현대중공업 그룹 선박계약영업본부 사업대표와 HD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직도 수행했습니다. 지주사 HD현대 사장이 된 것은 2021년 10월인데요. 그리고 2년여 만에 부회장이 됐습니다. 경영 능력에 대한 입증을 마무리하고 오너 경영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